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 바로 1차 방정식이 중에서도 연립 1차 방정식하고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1학기 내용을 쭉 꾸준히 잘 공부해 왔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살펴보는 내용에서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인데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그것이 그래프하고 연관지어서 어떤 내용들을 한꺼번에 또 정리할 수 있는지 앞서 배웠었던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한 쌍으로 만들어 놓은 것,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진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한 쌍을 이룰 때 우리가 이것의 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했냐면 적당한 항을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한 개 항씩 찾아내는 가감법이나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 뒤에 대입하여 한 문자서부터 찾아내는 대입법 등을 사용해서 x, y의 해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x값이 얼마이고 y값이 얼마일 때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풀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리한 것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 있더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다음 나와 있는 이 식은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엔 이렇게 각각의 1차 함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각각의 1차 함수식으로 바꿨을 때 이 두 개의 식은 뭐가 된다? 옳지.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더니 직선으로 표현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의 식을 직선으로 표시했더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족하는 요때 요 점을 표현하는, 즉 두 개의 직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x, y가 헷갈릴 테니까 x1, y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해가 x1, y1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바라는 바가 바로 뭐다? 직선의 그래프, 즉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두 직선의 뭐에 해당한다? 교점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구한 해나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로서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x1, y1, x1, y1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하는데, 선생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요, 정수의 해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라던가 0,3이라던가 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 나와 있는 각각의 식을 직선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모눈종이로 가급적 정확하게 그려서 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다 한들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x, y 대신에 각각 어떤 수를 대입해 보면서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았었다면 그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수를 찾기가 어려울 테지만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면 딱딱 떨어지게 그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찾는 것이 낫겠지.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즉 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차 함수식과 직선으로 표현되는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안다면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뭐로? 1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야 되는 데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두 내용에 대한 연관성,
연계성.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바꿔 쓰고 이용할 수 있어야겠더라. 활용할 수 있어야겠더라.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연립 방정식에서는 해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해가 갖는 의미가 1차 함수의 그래프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었던 내용이 어느 단원과 연계를 이루어서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 명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 교점 x1, y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p, q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무엇으로 바뀌건 이 내용 전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 1번입니다. 두 1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것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17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줬다는 얘기는 근데 거기에서 교점의 좌표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거는 연립 방정식인 건지 함수인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죠. 1차 방정식을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1차 함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두 개의 직선으로 그려진 것의 교점의 좌표가 a, b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점이 a, b. 즉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가 나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식을 얘를 연립하여 x값과 y값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오랜만에 가감법 한번 써보죠. 양변에 4를 곱해서 4x 플러스 4, 3,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 8은 0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식을 빼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에서 얘를 빼보면 4x 마이너스 4x 지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17y가 될 것이고 이건 플러스 8이 되면서 는 0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1 더하기 8이니까. 그래서 y가 얼마 나오냐면 y는 옳지 17분의 9가 나온답니다. 자, y가 17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x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y 대신에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17분의 3, 9, 27에다가 마이너스 17분의 34 되니까 마이너스 17분의 7 이항시키면 17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x값이 이렇게 나오고 y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 b.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그래서 a는 17분의 7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얼마? 17분의 9가 되겠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7 곱하기 a-b. 그래서 17분의 7에서 17분의 9 뺐더니 17 곱하기 17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분시키고 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의 값으로 문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분수가 조금 들어가면서 계산이 복잡하게 나왔지만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차근차근 계산하여 정답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예제 1번. 예제 문제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x절편을 구하라. 뭐를 구해야 되는데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게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식으로부터 등장하는 거고 그 함수식에 대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이 식에 평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식에 평행하라 그런다면 첫 번째 y는 4x-7이라고 하는 것에서 평행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얼마로 등장하냐면 4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등장했지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조건은 그런데 그것이 어딜 지난다? 이것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은 0 얘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것의 뭘 찾자? 옳지. 해를 찾자. 그게 교점이 될 테니까. 자, 변변 빼주게 되면 플러스 5y가 빼니까 플러스 5. 요 마이너스 y 되고 플러스 8 될 테니까 는 0. 그래서 y는 얼마? y는 1이 되겠습니다. 자, y가 1이 마이너스 1이죠.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쏙 갖다 집어넣고 x값 찾아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어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싹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 9. x는 얼마? x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값 찾고 y값 찾았어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누가? 기울기가 4인 어떤 직선이. 그래서 y는 4x
플러스 b라고 해서 요때 b에 해당하는 y절편, 그것을 x절편 찾으라는데 b를 찾아야 x절편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9 집어넣어보고 그러면 약분되면서 넌 얼마? 2, 4, 2, 9, 18. 그것은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그거 플러스 b.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적을게요. b는 마이너스 19.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 식이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찾으면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이 식의 x절편 찾으면 돼요. x절편은 y값 대신에 0 들어갔을 때 x값이니까 x값이니까 4x는 19. 그래서 x는 얼마? x는 4분의 19가 되겠습니다. x절편 구하라 4분의 19로 구해내도록 하죠. 자, 몇 단계에 걸쳐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뿐만 아니라 1차 함수도 구해야 되고 1차 함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그 1차 함수식의 x절편 찾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문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개수가 제한적인 시험에서 연립 방정식도 물어볼 수 있고 1차 함수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교점의 관계도 물어볼 수 있고 그쵸? 그래서 해를 찾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해서 하나의 문제로 굉장히 다양한 단원들을 접목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1차 방정식에서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했냐면 이런 내용 정리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써서 p, q라고 라는 해로 찾았다면 이것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이라고 했다면 이 내용을 그래프로 옮겨 놓았을 때 그래서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그래프로 옮겨 놓았을 때 그 그래프의 교점이 의미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점이 바로 x점의 좌표가 p가 되고 y점의 좌표가 q가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게 되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직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를 관계를 갖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 그 2학기 과정에서 도형의 기본을 배우면서 직선들 간의 위치 관계가 한 평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치 관계로 어떤 위치 관계가 있냐면 두 직선이 옳지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직선이 어떤 관계를 갖더라? 요 다른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y축, x축. 요 두 개의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하나가 거기에 포개져서 이렇게 일치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각각 그래프의 해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립 1차 방식 해와 관련해서 다음처럼 얘는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즉, 한 개의 교점을 갖는 직선은요. 요 세 개의 위치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그럼 요 세 개의 위치 관계 중 하나를 갖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여기까지 이제 한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처럼 평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평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얘가 뭐와 뭐가 같다는 얘기야? 바로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그 다음에 b'분의 a'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 얘기죠. 마이너스 b'분의 a'이. 뭐가 같다는 얘기? 기울기가 같다 그 얘기예요. 기울기 같다.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b분의 c, b'분의 c'이라고 하는 얘랑은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두 개에서 얘하고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분의 c'은 서로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 y절편은 서로 달라야 평행하겠구나.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뭐가 된다? 옳지. 얘네들이 서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된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평행한 경우에는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 요 내용을 평행한 경우로 살펴보면 일단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가 둘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A 곱하기 B'과 B 곱하기 A' 곱하기 B가 서로 같죠? 그러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하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서로 같으면 뭐가 되고요? 기울기가 같아지고 그것이 뭐하고 달라? C'분의 C, C'분의 C하고 서로 다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같은 경우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경우라고 한다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까지 전부 다 그 개수의 B가 다음과 같이 똑같다고 한다면 다 똑같아지면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일치하는 하나의 식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되므로 여기 이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 모든 점들이 이 연립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 두 번째 내용들은 이렇게 위치관계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내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1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해의 개수가 1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지 않을 때에는 뭐가 되고요?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된다더라. 그런 조건을 앞에 나와 있는 그 식의 개수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X항의 개수의 B와 Y항의 개수의 B가 서로 같다고 하면 일단 평행한 조건까지 만족시키고 거기에서 상수항의 B가 서로 다르면 Y절편이 서로 달라지면서 평행.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도 같고 거기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C의 개수의 B도 C의 B도 서로 같다고 한다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일치하는 그래프로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보죠. 다음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5B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조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X의 개수의 B 2분의 A 하고요.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마이너스 1분의 5 이렇게 적을까요? 마이너스 5 이거 하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포개어줘야 되니까 상수항의 B마저도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식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이 식을 통해서 B를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5B가 3이 될 테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B값 찾았고 A값 찾았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 찾으래? A-5B, A-10,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약분시키게 되면 플러스 3 되니까 넌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마이너스 7로 찾을 수 있죠.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것이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로서 정리했을 때 평행한지 아니면 일치한지 하는지 해의 조건에 따라서 한 개의 교점인 해를 갖는 것인지 하나의 해를 갖는 것인지 확인하면서 예제 2번 보게 되면 이번에 해가 존재하지 마라 그랬죠.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을 적어라. B분의 3A가 뭐랑 달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평행해야 되겠네. 그럼 Y의 개수의 B와 같아야겠죠. 뭐의 개수의 B와 같다고? Y의 개수의 B. 그래서 4분의 2A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2A니까 마이너스 4분의 2A하고 같아야 될 겁니다. 일단 평행해야죠. 그런데 그게 누구랑은 달라야 된다고? 6분의 1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6분의 1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이 식 풀어라 그런다면 다음에 나와 있는 요 관계를 풀어내야 되겠네. 얘가 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요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2AB는 마이너스 얼마? 4, 3, 12A. 그래서 양변 뭐로 나눠주고? A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B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면 됩니다. 옳지. B는 마이너스 6.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죠. A는 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나온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네요. 4분의 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는 6분의 1이 되지 말아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서 B가 마이너스 6이면 이것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구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X의 개수의 B하고 Y의 개수의 B하고 서로 같으면 일단 평행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조건에서 그 앞서 나와 있는 B하고 이 상수항의 B가 서로 같아져 버리면 일치가 되고요. 상수항의 B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옳지, Y절편값이 서로 달라지면서 평행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고 평행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1차 함수식과 연관돼서 그래프로 그려질 때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해를 어떤 방향으로 갖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했네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다음 내용은 직선이 선분과 만날 조건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선을 여러 개로 그려보고 1차 함수식을 그려보고 그것이 어떤 선분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일단 거기에서 요약 정리된 것은 정리한 것은 요약해서 교재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의 바탕에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좌표평면을 그려야겠죠. 좌표평면을 그려내고 그 좌표평면에 어떤 두 개의 임의의 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Y축, 여기 X축.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Y는 AX 플러스 B, 즉 B가 결정되어 있는, Y절편이 똑같이 B로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1차 방정식에서 이것이 선분 AB와 만날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 선분 AB와 만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어떤 1차 방정식 아니면 1차 함수식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Y절편이 B이면서 선분 AB와 만나는 직선은 그때 A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된 것을 살펴보면 점 B인 Y절편을 지나면서 이 선분 AB와 만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어지는 이 직선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작아진 쪽으로,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작아진 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 만날 거 아니야. 선분 AB하고요. 맞아요? 또 반면에 B를 지나면서 요 Y절편은 스몰 b를 지나면서 점 B를 지나려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살펴볼 수 있고,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커져야 점 B를 지나면 여기 있는 Y절편을 지나면서 이 직선, 이 선분과 서로 만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분홍색 기울기보다는 작고,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노란색 기울기보다는 커야 뭐가 된다? 옳지. 이 선분 AB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등장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1차 함수 그래프, 즉 이 AB와 만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느냐, 그것부터 찾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서 L과 M의 직선의 기울기를 정리해 놓았고요.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문제를 보면서 구체화시키면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1,3하고 그 다음에 4,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Y는 AX-1의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 그럼 A가 뭐니? A는 직선 Y는 AX-1의 기울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A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A, B라는 점을 지나면서 0,-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0,-1을 지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보다 작아야, 이렇게 되어야 여기 있는 선분 AB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어야? B가 옳지. B를 요 위로 올라가요. 여기 마이너스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야 여기에서 각각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울기보다는 커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 기울기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점 B를 지나고 0,-를 지나는 거. 점 B는 얼마? 4,2예요. 4,2와 0,-1을 지나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x의 변화량 4-0 4분의 2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 3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보다는 커야 돼요. 뭐가? 크거나 같아야지. 점 B를 지날 때도 이제 선분 A, B를 지나는 거니까. 뭐가? 기울기 A가. 그 다음에 또 4,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점의 이름은 1,3이죠. 1,3하고 그 다음 뭘 지날 때? 옳지. 0,-1을 지날 때. 0,-1을 지날 때 그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x의 변화량 1-0, 1분의 3-1이라니까 얼마? 4 되겠죠. 그래서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이렇게 나와야 뭐가 된다? 아하, 여기에 지나는 모든 직선들이 똑같은 y절편을 갖는 직선들 중 기울기를 달리하면서 선분 AB와 만나는 그런 직선들이 그려지겠구나. A의 값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비슷한 형태의 예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다음 중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도록 하는 k가 두 점 이것과 이것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했죠. 두 점 요것과 요것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라. 자, 식이 조금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게 그려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2분의 3이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이랍니다. 2,3 여기 있는 점이 B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3하고 마이너스 1,2분의 3 요 점을 요 선분을 잇는 요것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두 점 요곳에서 만나도록 하라.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맨날 y절편이 정해져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하는 건 누굽니까? y절편이 변하는 k값이에요. 그럼 k값의 범위를 찾을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지금처럼 만들어진 이 분홍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보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직선이 평행 이동하면서 쭉 만나게 돼요. 뭐라고요? 평행 이동하면서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여기 있는 요렇게 평행 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얘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평행해서 지날 때 평행할 때 또 이게 평행할 거예요. 싹 평행 이동하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면서 지날 때 B라는 점을 만나겠죠. 그죠? B라는 점을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변화하는 것은 누군가 살펴봤더니 그때 y절편에 해당하는 k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변화하더라 그 얘기예요. k값이 제일 작을 때가 나오는 거는 a점을 지날 때고 k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올 때는 b점을 지날 때죠. 맞나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a점이 마이너스 1,2분의 3인데 누가 이 점을 지날 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이 점을 지날 때 k값이 얼마냐? 바로 여기인데 그때 가장 작은 선분 AB와 만나는 이 직선의 가장 작은 k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2분의 3은 3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k는 얼마가 나옵니까? 3 이항시키게 되면 2분의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같아야 쭉 여기에서 이제 만날 거 아니야. 쭉 평행하면서. 그래서 2,3이 들어갈 때 2,3이 들어가게 되면 3은 여기다 풀까? 3은 2가 들어가게 되면 2, 3은 6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그것이 k. 그래서 k는 얼마? k는 9가 되겠네요. 이때 k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이때 k값은 9가 되겠네. 이때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9보다는 어떻게 될 때? 작거나 같을 때 아하 선분 AB하고 만나겠구나라는 거예요. 기울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시킬 수도 있고 다음처럼 y절편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에서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뭘 그려본다? 그래프. 그쵸?
연립 1차 방정식만으로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게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사실 이거는 유형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왜 유형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연립 1차 방정식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위치 관계로서 세 개의 직선을 보여주면서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을 주고 만약에 삼각형이 되는지 삼각형의 여부를 살펴보면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경우, 선생님 다 삼각형 되지 않나요? 삼각형 다 되진 않아요.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보게 되면, 자, 1번, 2번, 3번의 세 개의 직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어졌어요. 1번 직선. 2번 직선이 싹 그어지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로 이렇게 그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개의 3번 직선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평행하거나 1번과 평행해지거나, 그럼 삼각형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 또다시 한번 1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2번 직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번에는 3번 직선이 1번 직선이 있었고 2번 직선이 있었는데 3번 직선이 요번에는 2번 직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싹 지나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한 개의 직선과 평행해지게 되면, 그렇지, 얘는 뭐 할 수 없다? 옳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어떤 세 개의 직선도 서로 일치하는 직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직선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뭐 세 개의 직선이 싹 일치해버리면 얘는 삼각형 안 되겠죠. 문제의 전제는 세 개의 직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 관계가 되면 얘는 삼각형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다시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요? 물론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한 경우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한 개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죠. 1번 직선, 그 다음에 2번 직선, 그 다음에 3번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이때는 삼각형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나 세 개 모두 평행한 경우나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하나의 교점을 동시에 가질 때 이때는 삼각형이 결정된다, 안 된다? 결정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이런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앞서 내용에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 그래프 사이에서의 관계만 밝혀진다면 뭐 활용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을 근간에 두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되, 단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 내가 좀 더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을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좀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봐두면 다음에 나오는 문제 착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값을 구해라.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도 봤었냐면 1차 방정식 두 쌍을 줘요. 1차 방정식 두 쌍을 주면서 그 둘 중에 두 쌍 중 한 쌍에 하나의 식이 조금 x, y 이외에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서 좀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신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좀 정상적이죠.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조금 뭐 B가 들어가거나 뭐 A가 들어가거나 해서 미지수가 또다시 들어가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반면 나머지 하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두 개끼리, 그런데 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 두 쌍의 연립 1차 방정식이 같은 해를 갖는데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멀쩡한 것들끼리 해를 찾아 놓으면 그 해를 역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해를 갖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푸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식이
멀쩡한데 그 해를 갖는데, 그럼 그 해를 갖는 건 나머지 하나가 똑같이 해를 갖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라 라고 한다면 앞서 나와 있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는 요 녀석과 얘 y에 대해서 풀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자, 두 번째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왜냐면 요번에는 이제 대입법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대입하면 5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9x가 27이 되고 x는 얼마? x는 3이구나. 그럼 x 3.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은 6 플러스 하니까 y는 얼마? y는 4. 그래서 이 교점이 뭐냐면 3,4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3,4를 누구도 지난다고? 여기에 나 있는 얘도 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x 대신에 3 넣으면 3, 3은 9.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4a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의 정답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한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점이 거기에 나와 있는 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나와 있는 식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2x-4y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5y 마이너스 9는 0, 3x-y 플러스 3a는 0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평행, 어떤 한 개의 직선이 나머지 두 개의 직선 중 하나와 평행해진다면, 아니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면, 세 개가 모두 다 기울기가 같다면, 그렇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가만히 살펴봤던 얘를 식을 정리하면 4y가 2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식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9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랑 완전 전혀 다른 식이 됐죠.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이에 3x, y는 3x 플러스 3a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a값 여러 개 나오지 않나요? 여러 개 나올 일이 없지. 왜냐하면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으로 기울기가 다 달라. 그럼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식의 교점을 누가 지나라? 얘가 지나는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의 기울기가 이미 달랐고 여기에 나와 이 셋의 기울기가 전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이 둘의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 지금 나와 있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에서 얘 두 배를 하죠. 2x 플러스 2, 5, 10y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은 0, 두 배 했어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4y 빼니까 넌 얼마? 플러스 21, 플러스 21은 0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맞죠? 다시 한번 2x-4y 플러스 3은 0과 x 플러스 5y 마이너스 9에다가 두 배해서 2x 플러스 10y 마이너스 18은 0. 위에서 아래식을 빼야 2x 소거될 것이고 마이너스 14y 되고 플러스 18 되고 플러스 21. 그래서 x를 찾아라 그런다면 y를 찾아라 그런다면 y는 14분의 21로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y가 2분의 3. y가 2분의 3이면 여기다 2분의 3 쏙 집어넣으면 4분의 3. 그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6. 그래서 x는 얼마? x는 4분의 6이니까 x 역시도 2분의 3. 그쵸? 맞죠?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을 누가 지나는 거야? 얘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3 집어넣습니다. 2분의 3, 3은 9. 플러스 3a는 2분의 3. 3a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6 하게 되니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옳지. 그래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1.
식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계산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하기 바라고요. 예제 4번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지면서 개념 1학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을 출발하면서 2학년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만큼 해결해야 될 또 계산 과정도 조금 복잡하게 등장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 문제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2학년 과정을 전체로 잘 정리를 해둔다면 이어서 2학기 과정, 1학기 과정 잘 정리하고 2학기 과정 가면 2학기 역시도 중등 3개년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2학년 생활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 놓는 만큼 그만큼 앞으로의 수학 공부가 수월해지고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만큼 잘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 두도록 하십시오. 모르는 건 네, 꼭 질문 게시판에 질문해 주는 것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2학기 강의로 개념 강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학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죠.